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를 바라보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여러분, 좋은 시어머니를 만난 게 시집을 잘 간 걸까요? 아니면 좋은 남편을 만난 게 시집을 잘 간 걸까요? 아마 우리나라에선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며느리는 소수일 거라 생각합니다. 남편 잘 만나면 시집살이에 못 이겨 매일 눈물바람일 거고, 시어머니가 좋으면 남편이란 작자가 속 터지게 만들고. 정자 좋고 물 좋은 데 없다더니 저도 결혼해서 이 말을 절실히 느끼게 됐죠. 근데 저는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어느 사람 하나 절 가만두지 않게 해서 미칠 노릇이었는데요. 제 인생에 이혼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 도장 찍게 만든 사연. 지금부터 들어보실래요? 어릴 때 며느리의 롤모델은 바로 우리 친정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친정엄마는 할머니께 워낙 잘했고 고부지간이 모녀 사이라고 믿을 만큼 사이도 좋았죠. 그래서 친정엄마는 지역에서 효부로 소문이나 장안 효부상까지 탈 정도로 인품이 아주 좋았어요. 물론 저희 할머니도 마찬가지셨고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할머니는 며느리 줘야 한다고 결혼식장 갔다가 뷔페 음식을 휴지에 담아 친정엄마 주며 입안에 넣어줄 정도로 애정을 보여주셨고, 친정엄마도 항상 뭘 보면 이거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겠다 하며 서로를 아꼈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는 항상 저에게 시집가서는 시부모님을 잘 모셔야 한다 며 시부모님께 잘해야 나중에 덕을 쌓는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집안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당연히 결혼을 하면 시부모님도 우리 친정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으로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죠. 친구들은 요즘 그런 고부지간이 어디냐면서 우리 친정엄마가 특별한 케이스라고 말했는데 저는 절대 그럴 일 없다면서 나 또한 우리 친정엄마 같은 며느리가 될 거라고 장담했어요. 친정엄마의 요리 실력을 보고 자란 탓인지 저는 대학에서 식품영양학과를 전공했고 졸업 후 학교의 영양사로 취업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짠 점심 메뉴를 먹고선 영양사 선생님이 해주신 건 다 맛있어요 라고 엄지척을 해줄 때마다 전 제가 직업을 정말 잘 선택했고 먹는 즐거움으로 아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죠. 그런데 저에게 엄지척을 치켜 세우는 사람은 아이들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제가 일하던 학교의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늘 제게 신의 손이다. 영양사 선생님이 해준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다며 엄청 칭찬을 했죠. 아이들도 그걸 보더니 선생님이 영양사 선생님 좋아한다고 소문이 났고 짓궂은 애들은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급식을 나눠주고 있는데 그 남선생이 식판 위에 꽃다발을 올려놓았더라고요. 전 이게 뭔가 해서 쳐다보니 남선생은 급식소에서 무릎을 꿇더니 자기의 영원한 짝이 돼줄 수 있냐며 예상치도 못한 프로포즈를 했죠. 그때 급식을 먹던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모두 박수를 쳤고 전 그 분위기에 휩싸여 꽃을 받았습니다.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저도 그 남선생이 싫지 않았거든요. 사귈 때 정말 그는 제게 잘해줬습니다. 제가 뭐가 먹고 싶다 하면 바로바로 대령했고 어딜 가고 싶다고 하면 집 앞에 나타나서 절 데리고 여행을 떠나기도 했죠. 연애 시절엔 진짜 남편은 로맨틱 가이가 따로 없었어요. 남편의 구애 끝에 전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했고 그렇게 양가의 축복 속에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물 좋고 정자까지 좋은 곳은 없다고 하지만 전 그때는 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시어머니 밑에서 혼자 컸는데 그래서인지 모자간의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이니 절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 또한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했죠. 특히 시어머니는 제가 영양사란 직업을 가진 것에 대해 정말 마음에 든다며 만점짜리 며느리를 맞았다며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는 시부모님께 잘해야 한다는 친정 엄마의 말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죠. 남편도 시어머니 혼자 두고 분가를 하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제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 너무 기뻐했어요. 저는 시어머니도 제 부모나 마찬가지고 행복하게 살자며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너무 일이 잘 풀린다 하면 뭔가 좀 찜찜한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역시 제 예감은 틀리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이런저런 요리를 척척 해내자 이제 부엌은 네가 담당하라며 스리슬쩍 제게 밥 차리는 거며 청소 등 온갖 집안일을 제게 맡기더라고요. 전 몸이 힘들어서 시어머니한테 집안일을 좀 나눠서 하면 안 될까 했더니 그때 시어머니의 본색이 드러났죠. 뭐? 집안일을 시엠이랑 나눠서 하자고? 다른 건 제가 할 수 있는데 저녁 식사는 제가 퇴근하고 와서 차리기엔 시간이 많이 모자라서요. 그래서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야, 내가 너 잘한다 해줬더니 시애미를 지하인 부리듯 생각하네. 어머님, 그건 오해시고요. 제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된다는. 그건 네 사정이고. 이제껏 잘해오다가 왜 갑자기 이러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잘하는 줄 알았더니 속으론 시애미 욕을 해왔었구만. 내가 며느리를 봤는데 저녁상도 못 받아먹니? 그냥 하던 대로 해. 한 번만 더 힘드니 어쩌니 하면 그땐 쫓겨날 줄 알아? 입맛대로 다 맞춰줬더니 고마워할 줄은 모르고 당연히 집안일은 내가 다 해야 한다고 말을 하니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남편이랑 똑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제게 집안일을 더 많이 시켰어요. 주말에 좀 쉬려고 하면 제가 누워있는 꼴을 못 봐서 이불 빨래, 그릇 정리, 마당 청소 등 굳이 자주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시켰죠. 전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질 말던가. 한번 시작했으면 계속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라며 오히려 어머님 편을 들더라고요. 당신 왜 나랑 결혼한 거야? 이 집 식모살이 시키려고 결혼했어? 일단 영양사니 요리는 잘할 거고 성격도 둥글둥글해서 나한테 스트레스 줄 여자는 아니다 싶어서 결혼했어. 솔직히 당신 편안한 스타일이잖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 내가 편하게 살고 싶어서 당신 택한 거야. 그러면 내가 영양사가 아니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이제껏 하지 않았다면 날 선택할 이유가 없었겠네? 아마도? 요즘 슬슬 안 하던 잔소리를 하네. 원래대로 해.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저 세상 가는 징조래. 그러니까 입 다물고 엄마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은 자기한테 편하게 해주는 여자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껏 제게 말했던 것들은 뭐였냐고 묻자 남편은 물고기 잡으려면 좋은 미끼를 다 쓰는 게 낚시꾼이고 잡힌 물고기한테 굳이 잘해줄 필요가 있냐면서 진짜 싸가지 없는 말만 늘어놓더라고요. 저는 그때 남편도 시어머니랑 하나 다를 게 없다고 판단하고 몸이 부서져라 시어머니의 눈에 안 거슬리게 노력했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불만을 늘어놓더니 제가 하는 모든 짓이 밉다면서 온갖 구박을 다 하더라고요. 일하는 게 무슨 벼슬이냐면서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유세 떨지 말라고 막말을 해댔고 제가 반찬을 만들어 놓으면 잘 먹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소금을 이렇게 많이 넣어서 시애미를 천천히 저 세상 보내려고 간을 짜게 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더라고요. 남편에게 이런 부당한 일들을 말해도 남편은 다 제 잘못이라며 오히려 속이 타는 제 마음에 기름만 부었어요. 아이를 낳으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애를 낳거나 말거나 시어머니는 완전히 날 자기 식모처럼 생각하며 아이들이 아프거나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지 엄마 닮아서 이런 꼴을 당한다면서 애들한테도 제 욕을 아주 대놓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내가 이 집에 밥 해주고 애 낳아주러 온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자꾸 시어머니가 절 구박하니 자꾸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절 구박하고 애들한테 절 욕하고 하는 것도 다 참고 지냈는데 결혼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친정 나들이를 한 번 하질 못했습니다.
신혼 초에는 친정엄마 생신이라 친정에 좀 다녀오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집에 시고모님들이 오신다고 해서 시어머니는 다음에 친정엄마 생신을 챙기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를 했고,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에 선물 보냈으니 저더러 신경 쓸 거 없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신혼이라 시고모님들과도 친해져야겠다는 마음에 친정엄마에게 잘 이야기를 하고 친정엄마 생신에 가질 못했죠. 그런데 전 결혼 후 친정엄마 생신은 단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고,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이런저런 핑계로 친정 나들이를 못하게 하더니 나중에는 대놓고 친정에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 물어봤더니 저더러 너는 아직 시댁일에 애정이 없는 것 같고 늘 불만투성이인 애라서 그거 반성할 때까지 친정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라며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더 어이없었던 건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에게 아직 며느리가 부족한 게 많아서 잘 가르친 뒤에 기분 좋게 보시는 게 어떠냐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고, 친정엄마도 딸 가진 죄인이라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부정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엄마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은 점심 급식이 끝나고 쉬는 시간, 친정엄마와 통화를 하는 게 전부였죠. 하루는 제가 너무 힘들고 지친다고 막 울었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딸 얼굴을 6년 동안 못 보고 늘 전화로만 안부를 전하다 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는 통화 후 다음날 절 보고 싶어서 학교로 찾아왔는데 그때 친정엄마는 절 끌어안고 우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딸, 이게 몇 년 만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응? 엄마, 미안해. 시어머니는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봐. 시어머니한테 아무리 말해도 안 돼. 6년 동안 친정에도 안 보내는 시어머니가 어딨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지은아, 시어머니도 다 생각이 있을 거야. 그러니 조금만 더 참자. 엄마도 너 친정에 데리고 오고 싶지만 애들 생각해서 네가 마음 잘 다스려. 그러면 사부인도 생각이 바뀔 거야. 그러면서 엄마는 한약 지어온 걸 제게 건네주며 잘 챙겨 먹으라고 했죠. 그런데 저 멀리서 남편이 우릴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무슨 절 감시라도 하듯 멀리서 커피만 홀짝홀짝 마시며 지켜보는데 진짜 완전 저게 제정신인가 싶었죠. 저기 박서방 아니니? 아, 맞네, 박서방. 우리 사위 얼굴도 본 지 오래됐는데 가보자. 엄마, 가만히 있어. 엄마가 어른이야. 올 거면 지가 와야지 왜 엄마가 가는데? 저 인간이 진짜 우리 집을 뭘로 보고. 아이고, 지은아, 지은아! 장모님이 오셨으면 버선발로 달려와서 인사를 해도 부족할 판에 남편은 아예 저희 쪽으로 올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전 친정엄마 보기가 너무 민망해서 남편에게 달려가 한 소리 했습니다. 우리 엄마 온 거 안 보여? 나도 우리 엄마 본 지 6년 만이지만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인사해야 하는 게 예의 아니야? 넌 왜 그렇게 생각이 짧냐? 난 오랜만에 모녀 상봉하는 거 보고 방해하기 싫어서 지켜봤던 거야. 야, 그게 말이니? 말이야? 너 우리 엄마한테 인사할 생각도 없었잖아. 자. 이제 됐지? 장모님 나 보셨어. 수업 시간 다 됐다. 나 간다. 남편이 한 행동은 무슨 지 친구한테 인사하듯 멀리서 저희 친정엄마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게 인사였죠. 전 진짜 친정엄마한테 너무 죄송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저에게 괜찮다고 했지만 근심이 가득한 채로 집으로 돌아가셨죠. 친정엄마가 지어주신 한약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신발로 제 따귀를 때리더라고요. 전 영문도 모른 채 왜 내가 맞아야 하는지 억울해서 눈물이 막 났죠.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준 한약을 보더니 다 발로 밟아버렸고 친정엄마가 주신 한약은 완전히 다 터지고 말았어요. 미쳤어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엄마가 준 건데. 정말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냐고요? 항상 이런 식이지. 야, 내가 한약을 먹어야지 네가 왜 처먹어? 네 친정엄마도 말로는 고상한 척 우릴 위한다는 척 하더니 쥐새끼처럼 널 찾아가? 니네 집은 예의범절도 몰라? 왜? 나 몰래 만나서 네 친정엄마랑 너랑 내 욕 실컷 했지? 했어 안 했어?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그동안 뭘 잘못해서 친정을 못 가는데요? 일하면서 어머니 끼니 다 챙겨드렸고 잘난 어머니 아들 내조도 다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절 더 가르쳐서 친정에 보내겠다고 하셨다면서요.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은 어머님이에요. 아셨어요? 이 인연이 진짜 미쳤나? 내가 네 친정엄마랑 당당하게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네가 그동안 시댁에 잘했으면 친정에 100번 1000번 보내줬어. 이게 다 네 잘못인 거 몰라? 시애미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쥐새끼 마냥 몰래 만나긴 하고. 여튼 그 애미의 그 딸년이라더니 말 다 했지 말 다 했어. 전 시어머니가 결국 선을 넘고야 말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애들부터 챙겨 집을 나와버렸어요.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물었고 친정을 갈까 말까 수십 번 고민 끝에 늦은 밤 저는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분명히 친정 엄마가 속상해하실 걸 알면서도 말이죠. 너 이 시간에 애들까지 데리고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친정 왜 안 보내주냐고 했더니 나더러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 오늘 엄마가 학교로 찾아온 거 시어머니 얼굴에 먹칠한 거라면서 막말을 해대는데 엄마 나 진짜 이렇게 못 살겠어. 지은아 엄마가 말했잖아. 조금만 참으라고. 너 이렇게 나오면 이혼밖에 더 당하겠어. 이혼은 둘째치고 너 미운 털 더 박히는 꼴이 되는 거라고. 왜 멀리 보지를 못해. 지금 네 귀에는 엄마 말도 잘 안 들리겠지. 아 그래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너 애들을 생각해 지은아. 나도 애들 생각해서 이제껏 참은 거라고. 근데 나아지질 않잖아. 결혼하고 나서 내 삶이 도둑맞은 기분이라고. 이러지 말고 엄마가 택시 불러줄 테니 어서 가. 엄마 죽는 꼴 안 보려거든. 얼른 시댁에 가서 사부인한테 싹싹 빌어. 알겠지?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이혼이 집안의 치욕이라고 배우셨기에 저를 어떻게든 시댁에 붙여놓으려고 하셨고 시댁에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무슨 이런 경우가 있냐면서 친정엄마한테 오히려 노발대발 화를 내시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수화기를 들고 시어머니가 소리치는 걸 듣고 있는데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애들을 데리고 진짜 가기 싫은 시댁으로 다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절 무슨 벌레 보듯 보면서 말로 해서 안 되면 맞아야지 하면서 겁을 주는데 진짜 시어머니가 그땐 사람으로도 안 보이더라고요. 어쩌면 저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지. 남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었죠. 특히 저에게는 더더욱 말이죠. 시어머니는 구박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은 저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망나니 짓만 하고 돌아다녔죠. 남편은 학교에서도 애들한테 애정도 주지 않는 선생이라 학부모들에게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무슨 자신감인지 학부모들 민원이 들어와도 그러거나 말거나 하며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덕목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제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밤 12시 넘어 집에 돌아가는 날이 많았고 선생인 사람이 퇴근만 하면 뭐가 그리 약속이 많은지 늘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오거나 어딜 다녀온 건지 늘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죠. 전 자꾸 남편의 퇴근이 늦어지자 도대체 어딜 싸돌아다니냐고 내가 한마디 했는데 남편은 제게 손찌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어디 남자가 하는 일에 간섭이야 간섭은. 야 술상이나 다시 차려봐. 얼른. 이젠 하다하다 손찌검까지 하니? 네가 인간이야? 사람이야? 내가 애들만 아니면 당장 너랑 이혼 도장 찍었어. 우리 애들이 엄마 없이 자라는 거 불쌍해서 참고 있는 거라고. 야, 솔직히 말해. 니까짓 게 무슨 이혼이야. 넌 그럴 깜냥도 없어. 넌 절대 나한테 이혼하자 소리 못할걸? 솔직히 지금 나 당신이랑 같은 학교에 있는 것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아? 너 맨날 교장실에 불려간다며. 교사 품위 유지하라고. 학부모들이 너 술 처먹고 돌아다니는 거 수도 없이 봤대. 근데 넌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는 거야? 당신 그러다 잘린다고. 너 나 조심해. 난 잘려도 괜찮아.
내가 너처럼 대책 없는 줄 아냐? 좀만 기다려. 내가 싹 다 정리할 거야.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 하는데 남편은 자기는 대책이 있다며 조만간 싹 다 정리할 거라고 했죠. 저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땐 그냥 하는 술주정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전 당장이라도 이혼 도장을 찍고 싶었지만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에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었고 엄마의 기대감을 저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습니다. 친정엄마는 옛날 분이시기도 하고 이혼하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고 절대 이혼은 안 된다며 요 근래 저한테 신신당부하셨죠. 그리고 제가 이대로 이혼하면 그건 부모한테 불효하는 짓이라며 벌 받을 짓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죽을 맛이었어요. 그때 전 생각했죠. 둘째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혼 도장 찍는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 참고 살아야지 생각했고 그때쯤이면 친정엄마도 이해해주지 않을까 기대감도 있었어요.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온다는 말처럼 친정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듣고 전 너무 놀라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저희 부모님은 금슬좋기로 유명한 터라 친정엄마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받아들이지 못했죠. 진짜 실신하실 정도로 울면서 쓰러지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까지 친정엄마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친정아빠를 편히 보내드리자고 생각했는데 그때 시어머니랑 남편이 장례식장에 오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이런 것도 챙길 줄 아네 하면서 속으로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위로하더니 갑자기 절더러 잠깐 와보라는 겁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와야지. 근데 네가 친정에 할 도리가 있듯 시댁에도 할 도리가 있는 거 알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끼니 챙길 때 되면 집에 와서 밥 차려놓고 가. 아니 넌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네 친정아버지 장례 치르면서 이 시애미 밥 굽는 거 생각 안 해? 정신 똑바로 챙겨. 알겠어? 나 때는 말이야 친정일보다 항상 시댁 일이 먼저였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해도 시댁부터 챙겼다고. 전 시어머니가 하는 새빨간 거짓말을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세상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밥 차리러 오라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또 저희 친정엄마를 무기로 삼아 절 밥 차리러 시댁에 가게 했고 친정엄마는 시어머니 말이 틀린 말도 아니라면서 다 절 위한 거라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루는 밥 차리러 가면서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난 못하겠다면서 난리를 쳤더니 시어머니는 우리 애들을 꼭 안고는 나가려면 너 혼자 나가라고 애들은 절대 못 데리고 간다면서 애들 앞에서 협박을 하더군요. 시어머니의 무기는 항상 저희 친정엄마와 아이들이었죠. 그러면서 저 때문에 자기 손자들이 애미 없이 크게 생겼다면서 마룻바닥을 치며 통곡을 하니 애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할머니가 불쌍하다며 위로해 주는데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전 아예 부엌에서도 손을 떼고 애들 밥만 챙겼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우리 밥은 왜 안 차리냐고 물어서 당신들은 밥 먹을 자격도 없다라고 전 되받아 쳤죠.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예전과 달리 절 잡아먹일 듯 달려들지도 않고 그냥 썩은 표정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둘이서 외식을 하고 들어오는데 전 그러든지 말든지 했어요. 그런데 그날도 애들 밥을 챙겨주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잠깐 방에 들어와 보라면서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같이 저더러 할 말이 있다고 했고요. 전 또 뭐 때문에 날 괴롭히려고 저러나 싶어서 이제는 2판 4판이라는 생각으로 시어머니의 부름에 갔죠. 저기, 지은아, 미안하다. 뭐가요? 아, 밖에 밥이 이제 지겨우시던가요? 그래서 다시 밥 차리란 말이에요? 아, 밥이 무슨 대수니? 내가 그동안 우리 며느리한테 못해준 것 같아서. 그래. 밖에 밥 먹으니까 그동안 우릴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겠더라고. 엄마, 어제 갔던 순댓국집 진짜 맛없더라. 그치? 아이고, 넌 조용히 안 해. 다 지위에서 이러는구만. 여튼 지은아, 이 철없는 놈 내가 잘 가르치마. 너
마누라한테 잘해야 자다가도 떡이 생겨. 알아? 알지. 그래서 그동안 네가 친정 나들이도 못하고 시댁 일에만 신경 쓴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사부인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바람 좀 쐬고 오라고 용돈 좀 넣었어. 자, 받아주렴. 아니,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세요? 어머나, 이렇게 큰 돈을. 어머님, 뭐 사고 치셨어요? 차라리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세요.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게. 사고는 무슨. 엄마랑 나랑 당신한테 미안해서 주는 거야. 제발 좋은 마음으로 받아줘. 내가 그때 널 구박했어도 그래도 내 며느리인데 내가 너무 모질게 한 건 아닌지 혼자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 내가 성질이 좀 그래서 그렇지 속정이 많은 사람이란다. 지은아, 이제 시엠이 마음 알겠니? 그동안 너한테 애정이 있어서 그랬다고 생각해 주렴. 그래, 나도. 이 돈으로 장모님이랑 여행이나 다녀와. 집안일은 절대 신경 쓰지 말고. 애들도 내가 잘 돌볼게. 장모님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마음이 아직 많이 안 좋으시잖아. 나도 장모님 마음도 풀어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보, 그동안 나도 당신 마음 많이 다치게 한 거 정말 미안해. 만약 이게 연기라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연기 대상을 주고 싶을 만큼 완전 딴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전 용돈도 눈에 안 들어오고 오직 둘이 대체 무슨 꿍꿍이지? 라는 의심만 점점 더 커졌어요. 제가 자꾸 의심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며 남편은 이제 저한테 상처 주지 않겠다며 각서까지 쓴다 하고 시어머니는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혈서까지 쓰겠다고 진짜 꼴값을 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돈 사고 친 게 진짜 아닌지 확인해봐야 알겠다고 했더니 통장 잔고랑 카드값 등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걸 보고 정말 나한테 미안해서 그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기울었죠. 그리고 친정 어머니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친정엄마는 엄청 좋아하면서 시어머니가 절 좋아했는데 표현 방법이 좀 거칠었던 것뿐이었다고. 이제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나 보다 하면서 오랜만에 친정엄마가 웃는 걸 보게 됐어요. 친정아빠 돌아가시고 부족한 딸 때문에 맨날 걱정만 하던 친정엄마가 웃으니 그래, 믿고 마음 편하게 떠나자. 난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친정엄마와 방콕행 여행 티켓을 예매했어요. 애들을 두고 어디 멀리 가본 적이 없어서 애들 반찬이며 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제가 떠나 있을 동안 식구들이 먹을 반찬도 해놨죠. 시어머니는 그런 절 보더니 역시 우리 며느리 음식이 최고라고 하는데 너무 적응이 안 돼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것저것 챙기다가 남편 지갑을 보게 됐는데 썼던 영수증을 하나도 안 버리고 지갑에 꾸깃꾸깃 넣어두었더라고요. 남편이 원래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 제가 한 번씩 지갑이 가득 찬 영수증을 버려주곤 했죠. 전 중요한 영수증은 없는지 보고 버리려고 하는데 카드 영수증에 산부인과 이름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것도 4장이나 말이죠. 전 남편이 이상해서 산부인과를 왜 갔냐고 했더니 남편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로 피하더라고요. 볼일 다 본 거야? 빨리 좀 나와봐. 왜 그래? 아니, 당신이 산부인과에 왜 간 거야? 그것도 4번씩이나. 돈도 엄청 썼네? 이건 도대체 뭐야? 그게... 맞다. 소변 색깔이 이상해서 비뇨기과에 가서 검사했었어. 왜 남자들은 소변 색깔만 좀 이상해도 전립선에 이상이 있다잖아. 그래서 비뇨기과 찾아갔는데 그래, 거기에 산부인과가 같이 붙어있더라고. 난 영수증을 제대로 못 봤는데 가족이 같이 운영하는 병원인지 그래서 그런 걸 거야. 누가 보면 애 가진 줄 알겠네. 뭐? 당신 무슨 소리야? 누가 애를 가져? 농담한 거야.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당신이 애 가졌어? 전 이상했지만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라서 그땐 그냥 믿었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 말이죠. 그때는 친정엄마랑 여행을 가고 싶은 생각에 시모와 남편의 말을 믿고 가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남편은 친정엄마랑 저에게 여행 가서 입을 옷도 사주고 외식까지 시켜주더라고요. 친정엄마는 그동안 오해했다며 남편에게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고, 남편은 자기가 와이프를 잘 만나서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걸 모르고 살았다며 이제 나한테 잘하겠다고 친정엄마에게 약속하며 친정엄마 마음을 안심시켰죠. 하지만 자꾸 뭔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어서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예전에 직장에 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 궁금해서 홈캠을 설치했는데 시어머니가 자기를 감시하는 거냐면서 치워버렸죠. 다행히 홈캠은 해지하지 않고 매달 이용료를 냈더니 잘 되더라고요. 창고에 둔 걸 찾아내 로그인을 하고 시댁 거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마음 놓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방콕 비행기에 몸을 실으니 정말 자유가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새삼 다시 느꼈죠. 친정엄마도 사위 덕분에 비행기도 타본다면서 너무 좋아하셨죠. 우리는 태국 음식과 바다를 보며 힐링을 했고 여행의 재미에 푹 빠져 있는데 3일 정도 지나니 괜히 애들 걱정이 돼서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홈캠을 열었는데 웬 모르는 여자가 만삭이 된 몸으로 남편의 팔짱을 끼고 심호와 하하호호 하면서 거실에서 웃고 있더라고요. 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제가 여행을 떠난 날부터 영상 녹화가 된 걸 돌려봤더니 이 여자가 제 방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아주 자기 집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더 기가 막혔던 건 시어머니와 남편도 이 여자와 같이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무슨 며느리처럼 대하는데 전 도대체 이것들이 무슨 작당인가 싶어서 홈캠 볼륨을 키워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여자가 하는 말에 전 경악하고야 말았습니다. 빨리 자기 닮은 애기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번 주면 우리 애기 얼굴 보겠네? 그럼 우리 자기가 이렇게 이쁘고 탱탱한데 얼마나 건강한 아기가 나오겠어? 그치 엄마? 당연하지. 이제 고인물 빼내면 우리 새 며느리가 나한테 효도하겠지? 그치? 그럼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이게 뭐야? 아유 어머머머 이거 악어 가죽이잖아. 그리고 이건 밍크? 우리 새아기 통도 크고 이 시임이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넓구나. 그리고 이건 가방과 밍크랑 어울리는 목걸이요. 어머, 우리 어머님 진짜 귀부인 되셨네요. 내가 귀티가 흐른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역시 옷이 사람을 높여주는구나. 고맙다, 우리 사랑하는 며느님. 전 휴대전화 영상을 보자마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전화기를 던져버렸고 친정엄마는 무슨 일이냐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전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정엄마에게 그동안 당했던 수모를 일일이 다 이야기했고 엄마에게 저장해 놓은 녹화 영상을 결국 보여드리고 말았어요. 이러지 않고는 친정엄마가 저더러 또 참으라고 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러자 이혼은 절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하던 친정엄마는 영상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어지셨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자며 집으로 쳐들어가자고 하시길래 저도 엄마와 같은 생각이라 말했죠. 저희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서로 손을 잡고 울기만 했습니다. 아빠가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며 엄마는 너무 속상해하셨어요. 저희는 그렇게 공항에 도착했고 새벽 비행기라 오전에 일찍 도착했는데 택시 안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박살을 낼지 그 생각뿐이었죠.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갔는데 친정엄마는 신발까지 벗고 소리내지 말자며 들어가서 확인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맨발로 이것들이 혹시나 깰까봐 들어갔는데 집안은 난장판이었고 애들은 며칠을 못 씻긴 건지 꼬질꼬질해 보였습니다. 전 애들을 보니 더 화가 치밀더라고요. 지 자식이고 지 손자인데 애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방치해둔 게 진짜 열받았죠. 애들이 자는 걸 보고 제 방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었는데 아니 이것들은 내가 온 줄도 모르고 내 방에서 그 만삭인 여자랑 남편은 끌어안고 자고 있었어요. 더 황당한 건 이 여자는 제 화장품, 제 옷을 자기 것처럼 쓴 것 같아 보였고 냉장고에 가보니 제가 해준 반찬은 다 썩어 문드러지고 온통 먹다 남은 배달 음식뿐이었습니다.
전 제가 가족들 생각해서 해둔 반찬을 이렇게 썩혀둔 걸 보고는 진짜 이것들은 음식에 대한 예의가 없다며 제가 해놓은 쉬어버린 반찬을 비빔밥 그릇에 다 때려넣고 밥을 비볐죠. 전 이 쉼 비빔밥을 들고 시어머니 입에다 쳐넣으려 했는데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봤더니 그 여자한테 받은 선물을 옆에 고이 모셔두고 집이 떠나갈 정도로 코를 골며 자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런 걸 제가 못해줘서 그동안 날 이렇게 구박했나 생각이 들고 남편을 보니 자기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오로지 젊고 예쁜 여자를 탐하려다 임신까지 시킨 걸 생각하니 진짜 이것들은 제대로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생각을 했죠. 친정엄마는 시어머니 방 앞에서 멀뚱하게 서 있는 절 보고는 조용히 안아주시며 귓속말로 괜찮다며 이제 엄마도 참지 않을 거라고 하셨고 저더러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하셨죠. 전 친정엄마의 말을 듣고 진짜 그동안 제 안에 있던 분노, 슬픔, 억울함을 다 토해내기로 결심했죠. 전 일단 창고에 가서 김장 때만 쓰던 커다란 스텐 바가지를 들고 스텐 국자로 꽹과리를 치듯 온 집안을 구석구석 다니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내가 왔다 하면서 말이죠. 남편은 자다가 깜짝 놀라 누구야? 하며 소리치다가 만삭인 그 여자를 아주 세게 발길질로 차버렸고 얼마나 세게 찼던지 그 여자는 남편에게 미쳤냐면서 소리를 치고 난리도 아니었죠. 남편은 도둑인 줄 알고 그랬다면서 여자를 안아주려 했으나 만삭인 상태라 그런지 양수가 터져버렸고 여자는 아프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남편은 머리채가 잡힌 채로 이 시끄러운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는데 전 절 찾는 것 같아서 스텐 바가지를 아주 신명나게 쳐줬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바람나서 애 낳은 걸 축하합니다. 조강지차 버려두고 예쁜 새각시 몰래 들여서 애까지 낳고 아주 능력자시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가 여기를 어떻게... 아직 돌아올 때 멀었잖아. 내가 너랑 원데이 투데이 살았냐? 네가 하는 짓 내 손바닥 아니야. 내가 없을 때 아주 저 여자랑 죽고 못 살더구만. 근데 애는 언제 가졌대? 그게 사실은 여보, 변명할 필요 없어. 너같이 아랫돌이 간수 못하는 놈, 조강지차 우습게 보는 놈은 그냥 입 닥치고 가만히 계셔. 당신 와이프랑 끝났다며? 어? 끝난 거 아니야? 왜 저 여자가... 너도 애 낳아야 하니까 짧고 굵게 얘기해 줄게. 야, 너도 이 인간한테 이용당한 거야. 지금 여기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바로 뱃속의 네 아이야. 일단 넌 병원으로 꺼지고 넌 나 좀 보자. 나? 119 왔나 보네. 이 내연녀는 119 타고 안전하게 병원 갈 테니 걱정 말고 너 일로 와. 이리 오라고! 남편은 내가 완전 눈 돌아간 게 무서웠는지 자기 엄마를 그렇게 부르짖으며 찾았는데 시어머니는 원래 전쟁에 나도 세상 모르고 자는 스타일이라 옆방에서 이 난리가 났는데도 자길래 스텐 바가지를 두드리는 것도 모자라 결국 저는 스테인레스에 찬물을 떠서 시어머니 얼굴에다 부어버렸습니다. 차가워! 이게 뭐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뭐야? 너 왜 벌써 왔어? 야, 네 엄마 깼다. 네 엄마한테 내가 너한테 한 짓 다 일러. 이르라고! 엄마, 저 사람 우리가 한 짓 다 알아버렸어. 그리고 희진이는 119 타고 병원 갔고 애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어떡해 엄마. 119? 전현이 희진이 때렸어? 아니, 내가 자다가 놀라서 그 사람 배를 찼어. 아이고 머리야. 아니 그리고 이게 뭐야? 밍크 다 젖었잖아. 야 이년아, 집에 올 거면 곱게 올 것이지 뭐 하는 짓이야. 일이야 어찌됐든 난 아직 네 시엠이야. 아이고 그러세요? 맞네요. 아직 이혼 서류에 도장을 안 찍었으니 법적인 시어머니죠. 저 없이 배달 음식 먹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자, 여기 제가 밥상을 좀 차려봤어요. 비빔밥 맛있겠다. 이건 자존심도 없어. 갖다 치워. 자, 어머님 한 술만 뜨세요. 자, 안 먹는다니까.
전 어거지로 시어머니 입에다가 쉬어빠진 비빔밥을 입에 쳐넣었고 시어머니는 이게 쉰 거 아니냐라며 뱉으려 하는데 저는 음식 버리면 벌 받는다며 입을 막아버렸죠. 그런데 정말 웃긴 건 남편은 비빔밥이 쉰 것도 모른 채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저는 손 안 대고 코 풀었구나 생각했고 시간이 가면 배가 아프다고 난리가 날 거라 생각했죠. 이게 어디서 쉰 걸 시애미 입에다. 너 일로 와. 웃기시네. 나한테 이제 시어머니 없어. 나 보내고 네 아들 마음 편히 바람피라고 애밀한 사람이 멍석 깔아줬냐? 그래. 깔아줬다. 왜? 네가 시댁 와서 이제껏 한 게 뭐야? 밥 좀 차려줬다고 생색은. 이혼 요즘 흠도 아니야. 그리고 나도 시애미로서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바꾸는 게 뭐가 잘못인데요? 이 할망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쉰밥을 덜 처먹었나? 아니면 찬물을 덜 먹인 거야? 안 되겠네. 당신은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저는 스텐 바가지로 시어머니의 뒤통수를 갈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둔탁한 소리가 나더니 시어머니 머리에서 뭐가 툭 하고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머리카락을 부여잡으며 소리를 질렀고 알고 보니 머리에서 떨어진 건 시어머니의 가발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무슨 부잣집 마나님인 줄 알고 허구한 날 올린 머리를 잘 때도 풀지 않았는데 내가 스텐 바가지로 뒤통수를 치자 다행인지 아니면 망신인지 시어머니의 실체가 밝혀지고야 말았죠. 시어머니는 두피가 다 보일 정도로 머리숱이 없었는데 가발이 벗겨지자 완전히 눈이 돌아서 절 한 대 칠 기세였는데 밖에서 기다리던 친정엄마가 와서 시어머니를 밀어버렸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물 때문에 미끄러져 허리를 크게 다쳤죠. 그러더니 남편이 배가 아프다고 대굴대굴 구르더니 화장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문을 잠그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시어머니 배가 아프다며 남편에게 당장 화장실에서 나오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둘이 왔다 갔다 화장실을 오가는데 그 꼴을 보고 너무 우스워서 배꼽을 잡자 자고 있던 애들이 깨서 할머니가 골룸 갔다며 아이들도 같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어딜 가더니 저한테 서류를 내미는데 이혼 서류더라고요. 자기는 이미 마음을 잡았고 이제 우리는 끝이라면서 도장을 찍으라고 하더군요. 아이고, 벌써 이런 것도 다 준비해 놓으셨네. 배 아파. 이제 너란 여자 지긋지긋하고 꼴도 보기 싫어.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보지 그래? 너 나한테 미련 있냐?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웃기고 있네. 진짜지? 네 도장 가져와. 네가 먼저 찍어. 남편이 도장을 가져오자 전 그 도장을 빼앗아 남편 손에 쥐어주곤 손바닥에 구멍이 날 정도로 꽉 눌러서 도장을 아주 선명하게 찍었는데 남편은 아프다면서 살려달라고 저한테 빌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도장을 쾅 하고 찍었습니다. 그러더니 애들이 저한테 다가와서 엄마 보고 싶었다고 울더니 아빠가 이상한 아줌마 데려와서 그 아줌마가 애들 꿀밤도 주고 니네 엄마 이제 볼 일 없으니까 내 말 안 들으면 혼난다며 겁까지 줬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친정엄마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죠. 딱 하는 짓이 네 엄마구나. 어떻게 네 핏줄한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어? 그리고 너 내 딸한테 한 짓 내가 그냥 있진 않을 거야. 너 내가 아주 얼굴 들고 못 다니게 해줄 거라고. 엄마 잠시만. 안 그래도 이 인간 내 말 들으면 완전히 열받을 거야. 야, 항상 생각했었는데 네 머리로 네가 선생이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 넌 하나만 볼 줄 알았지 둘은 모르더라고. 너 네가 공무원이라고 나한테 네 땅 명의 이전해 놓은 거 기억나? 맞다. 그거. 야, 그거 내 거잖아. 네 거라고 해봐. 서류에 네 이름이 없잖아. 그리고 우린 방금 이혼 도장 찍었고 내가 그 땅 찾아올 거야. 네가 법을 우습게 하나 본데 내가 그 땅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맘대로 해라.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너 내 눈앞에 띄지 마. 학교를 옮기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눈앞에서 꺼져버려. 안 그러면 내 화가 폭발해서 학교에다가 너에 대해 다 까발릴 수도 있어. 그거 알지? 뭐?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법원에서 만나자고. 누가 옳은지 어디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던 남편은 애를 낳았다는 전화를 받고 거의 탈수 증세로 급히 내연녀에게로 달려갔죠. 남편은 법원에서 만나자고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저는 겁이 하나도 안 났어요. 왜냐면
과거 남편의 땅을 제 명의로 돌려놓은 걸 잊지 않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공무원 신분에 자기 앞으로 된 재산이 너무 많이 잡히면 안 된다며 신혼 초 내 앞으로 돌려놓은 땅이 있다고 얼핏 들었는데 난 그걸 기억하고 남편이 절대 손대지 못하게 변호사를 선임해 그것들이 애 낳는데 정신 팔린 동안 나는 땅을 팔아버렸고 그걸 현금화해 숨겨버렸죠. 야, 너 내 땅 팔았어? 팔았냐고! 그게 어떻게 네 땅이야? 내 땅이지. 내 명이잖아. 너 처음부터 나한테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지. 맞지? 야, 내가 계획까지 세워서 널 왜 만나니? 그리고 기억 안 나? 네가 식판에다 꽃다발 주면서 네가 먼저 나한테 들이댔잖아. 지 땅도 나한테 준 거 기억 못하는데 하기야 그걸 기억하겠어? 애들은 내가 키울 거야. 웃기고 있네. 맨날 술 처먹고 밤 12시에 들어오는 인간이 애를 봐? 야, 너 그러다가 나한테 아동방치했다고 신고당할 수 있어. 난 그런 걸 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내 새끼들 데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법대로 해결하자. 응? 자꾸 전화했다간 그땐 쉰밥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통에 쳐넣을 테니까. 남편은 전화를 끊고 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저한테 육두문자를 날리더라고요. 그리고 예상대로 남편은 나한테 명의를 이전한 땅들 내놓으라며 증여 취소를 요구했지만 난 그 땅을 내게 준 줄 알고 팔았다 하자 남편은 꼭지가 돌아서 소송할 거라며 난리를 쳤고 난 소송하라며 남편을 보고 비웃었죠. 그리고 친정엄마는 남편은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냈고 남편은 감사랑 감사는 다 받고 학부모들에게 촌지까지 받은 사실을 들켜 교직 생활을 그만두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리고 그 땅 문제 말인데요. 변호사 말로는 증여 취소가 인정된다 해도 증여 증빙, 남편 불륜 증거 등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은 내게 있다는 걸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남편은 그 땅에 대해 소유권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소송을 걸었고 남편은 자기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자료 부족과 무엇보다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는 이유로 결국 긴 싸움 끝에 제가 승소를 했습니다. 남편은 시모와 집 하나 달랑 가지고 살았는데 바람이 났던 여자는 딸을 낳았는데 출산 후 남편이 별 볼 일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아이만 남겨두고 도망가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친권 면접 교섭권이 있어 아이들은 그래도 아빠와 할머니를 2주에 한 번씩 보러 갔는데 애들 이야기로는 시어머니는 그 여자가 낳은 애가 아들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딸을 낳았다고 하니 애를 보기 싫다고 남편에게 육아를 미뤘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서로 애 볼 줄 모른다면서 똥기저귀 치우는 것부터 우유 먹이고 우는 애 달래는 것까지 못하겠다면서 서로 난리 부르스를 추구했다고 우리 아이들이 전해주더라고요. 친정엄마는 그래도 분을 못 이겨 시어머니를 찾아가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눈뜬 봉사 3년이라 하지만 내 딸을 이렇게 구박하며 친정에도 보내지 않았다며 못돼 처먹은 정신머리 고쳐야 한다며 시어머니의 민낯을 다 까발리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고귀한 척하는 사람이라 사람들이 자기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절대 못 참는 성격이었죠. 친정엄마는 그걸 캐치하고는 시어머니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결국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뇌출혈로 쓰러졌고 반신마비가 와 거동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의 간호는 오롯이 남편 몫이 되었고 남편은 시어머니 대소변 받아내느라 아이 보느라 정신없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은 아빠를 보면서 명예롭지 못하게 교사를 관두게 된 걸 보고 자기들은 훌륭한 교사가 돼 절 기쁘게 해주고 싶다면서 교육대학에 들어갔고 현재는 임용고시를 준비 중에 있죠. 그리고 저는 친정엄마가 그렇게 그리던 마당에 감나무가 있는 기와집을 지어드렸고 저는 아직도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들 만들며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엄지척 영양사 선생님으로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사람들은 모른다는 말처럼 세월이 지나니 이 말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좋은 인연으로 만났으면 그 사람을 이용하려 들지 말고 함께 힘든 일도 좋은 일도 헤쳐나가는 마음만 있다면 그 인연이 또 다른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